다 테스트 해갖고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너무 앞지른 게 나타나면 이게 최첨단 기술이라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받으니까 그냥 상업용으로 하는 시계치만 했던 거예요. 실제 기술은 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제 설계 기술 해갖고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83년대에 64K D램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그 칩은 공정이 엔모스 실리콘 게이트 공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강기동 박사가 맨 처음에 74년도 5년도에 그 셋업 해놓은 거보다 더 뒤진 공정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이 다 있는 데다가 마이크론이라고 지금 그 메모리로 3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강기동 박사님이 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매스크라고 해갖고 그 설계를 다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그냥 매스크 가지고 한 2번 정도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극기훈련 했더니 그게 나온다고요? 진짜 기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75년도 6월 달부터 인턴으로 가서 나중에 9월 달에 정직 사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반도체 설계만 45년을 했어요. 그것도 실무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83년도에 그 시계칩을 해갖고 일본을 완전히 무찌르니까 그러니까 삼성그룹 제1회 기술 개발상 10개를 제장했을 때 은상 정책임자로 탑니다. 그리고 실무자고요. 제 선임이었던 KS5183을 만든 과장은 제 부책임자로 타고요. 나중에 박사가 돼가지고 저기 삼성 기술에는 원장까지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특진시킬 주라고 했는데도 그 연구소장이랑 그 부천에 그 공장을 맡았던 두 김씨 그분들이 안 해준 거예요. 그룹에서 얘기해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설계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메모리만 한 거예요. 그것도 설계는 다 미국에서 사와요. 지금 그 삼성이 그러니까 뭘 만들죠? 지금 갤럭시 폰 만들잖아요. 거기 갤럭시 폰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탠더드 셀 라이브러리 제가 미국에서 설계했을 때 여기서 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AP라고 그러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게 CPU인데 CPU 정도가 아니라 CPU 플러스 IO까지 다 있고 메모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번에 만든 ARM 같은 그런 칩들이에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설계해 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칩을 만드는 거지 지금 삼성이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100년을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것처럼 설계 쪽을 그게 설계인데 그 설계가 한국은 미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40년 만에 강기동 박사하고 어떻게 지금 제가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거를 다 밝혀내고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옛날에 한국 반도체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강기동 박사하고 연결되어 있던 분들이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강기동 박사님하고 한 반년이 좀 넘었죠.
그때 전화 통화를 1시간 7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삼성 그 전자 반도체가 나오는 순이익에 100배를 벌어야 되지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공정의 대가이신 강기동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도 100배가 남아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83년도에 그 전에 KS5183이 나왔을 때 만들던 남던 그러니까 순이익에 30배,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는 100배를 벌어줬기 때문에 회로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100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2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최첨단 기술이면서 그 국가의 전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안보에 관계되는 그런 회사를요, 그걸 그냥 막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노조가 나와가지고 그거 돈 내놓으라고 막 설치는데, 반도체 공장은요 1초라도 전기가 딱 끊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거기 만들던 웨이퍼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요. 그것이 엄청난 돈, 경우에 따라 수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잠깐 사이에요. 그런데 그걸 파업을 해서 망가뜨리겠다고요? 진짜 이거 정신들 차려야 돼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요, 그 여적죄로 잡아놓을 거예요. 그 노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조가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겠어? 이 반도체는 이건 방위 산업체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커머셜한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커머셜한 거하고 회로 설계까지 다 하게 되면 밀리터리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어지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렇게 강기동 박사님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전에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시계칩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왜냐면 삼성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시계칩 망했다 그러면서 한 500만 불 이렇게 100만 불에 억지로 뺏었는데 500만 불 준다고 막 하다가 그 말도 다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강 씨야. 근데 그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의 명예를 다 뺏고 자기 것처럼 하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야. 내가 진짜 실력이 없으면 남의 걸 뺏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원망이 없어요. 그때 제가 회사 이병철 회장하고 악수하면서 받은 돈이 그 당시 83년도 당시에 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1년 연봉도 안 돼요. 1년 연봉도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저는 뭐를 했냐면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8빗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애플 컴퓨터, 애플 2 플러스 컴페러블 그거 한 대 사고 앱슨 프린터 하나 샀어요. 그걸로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유태인들은 기업을 만들었을 때 기업을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그냥 돈을 주고 한다면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그 목표가 돈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양반들이 상업하는 걸 되게 천시 여겼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조기업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걸 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쟁이 하면서 막 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양반과 상놈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도 그렇고 동양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은데 완전히 노예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과 임원은 공산당과 노예처럼 그런 식의 레벨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깨져야 돼요. 그 개념이 깨지려면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금융자본 기업에 대한 것이 지식자본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 해가지고 발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식재산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나온 것들, 그것이 지식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저처럼 한 번 그렇게 세계 1등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돈이 아니라 세계 1등 하고자 하는 제 욕심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임원과 직원이 공산당과 인민들처럼 그렇게 되면 일하는 효과가 안 나요.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자기 명예를 한번 내세우고 싶어서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명예도 다 없어졌죠. 그러면 강기동 박사의 그거 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으면은 강기동 박사의 시모스 세계 최초의 공정과 그다음에 제 KS5199 IC 설계는요, 한국의 문화재급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64K DRAM은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강기동 박사의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 매스크 돈 주고 40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동작하는 칩하고 샘플로 가져와서 마스크 가지고 한 2번 정도 공정을 돌려보면 만들 수 있다고 강기동 박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재급으로 될 수도 없는 건데도 문화재급으로 억지로 올렸어요. 그러면 강기동 박사의 공정하고 저가하고 그것 때문에 100만 불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불에 거의 억지로 빼앗아 줬죠. 왜냐면 부도나게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나중에 공정과 이걸 다 하냐면 제가 벌어준 돈까지 다 계산하면 5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0개의 전자공장을 세우는 돈이에요. 지금 그게 한 공장에 10억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5조고요. 만약에
그게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든다고 하면 10조가 되고요. 그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83년도에 64K DRAM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양산해 가지고 그 이득이 날 때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시드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제 버는 것까지 다 해서 자본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기동 박사가 한국에다가 그 목숨 걸고 그 한국 시모스 그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갖다 놓지 않고 제가 83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부천에 있는 거 다 무너질 때 그때 그걸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은 반도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거는 전문가가 볼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강기동 박사님이 전에 그 자서전을 조금 썼었는데 이 자서전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기동 박사님이 자서전을 다시 써가지고 이게 강기동 박사님이 만든 그 한강의 기적 한국 반도체 강기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강기동 박사님은 햄 라디오 그 저기를 그 무선영 아마추어 무선영도 만드신 분이에요. 저도 아마추어 무선사로 그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쪽에 조예가 깊으니까 이런 뒤에 나오는 발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 세계 OEM 시장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벨라루스에서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 그 벨라루스에서 팔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25억 개의 칩을 갖다 만들어서 팔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좀 하얗고 좀 얼굴이 조금 크면서 곱슬머리인 강기동 박사의 젊을 때고요. 거기 반대쪽으로 얼굴이 작고 안경 끼신 분이 돌아가신 차장이에요. 그분하고 그것도 둘이서 그 옆에 있는 하수인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이병철 사이에서 이간질 하면서 진짜 한국에서 문화적 무형문화재로 해드릴 분을 갖다가 지금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걸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가 35,000원에 지금 제가 지금 강기동 박사님이 요번에 학술대에 가서 좀 풀고 그다음에 남은 책들 이것들을 지금 35,000원에 지금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 회사 PW 반도체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 제 웹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제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www.pwsemicon 그러니까 semicon.com 거기 PW 반도체라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구독 후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어, 엘리트 선교. 지금 제가 공부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회사도 차리고 반도체 일을 하는 것이 엘리트 선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실제 어,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당대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대의 최첨단 기술의 CEO이면서 CTO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뭐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게 밀리터리 텐트 메이커니까 결국 최첨단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저도 그 박사를 따서 박사에서 교수하면서 제자를 선교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 이런 거는 이런 그 엘리트 선교 기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설계 툴 하나만 했어도 10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툴 한 세트 딱 하는데 12억, 10억, 12억씩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대.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그걸 해결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특허를 갖다 많이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특허를 한 26개 정도를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특허도 그렇게 해서 등록했고, 제가 갖고 있는 특허가 한 11개, 한국 특허가 갖고, 미국에 있는 게 또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빛이 보기 전까지는, 그 엘리트 선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식 자본은 충분히 있는데, 금융 자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신경 안 쓰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강기동 박사님의 이 책을 그러니까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38,000원? 38,000원 이상의 그 엘리트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면 이거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에 보면 자발적인 엘리트 후원 계좌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 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PW 반도체라고 한 한국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거기는 국제적으로 해서 82로 썼는지 010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으로 그 받을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엘리트 선교 후원을 하실 때 이름만 거기다가 해주시면 하나은행으로 그 하나은행의 계좌는 PW 반도체 기업 계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이것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의 역사에 대한 거지. 적나라하게 나오고 지금 돌아가는 반도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기업을
야, 저는 반도체 평생 살면서 IBM까지 가서 CPU 설계도 하고 다 했지만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두엽 생각하는 뇌를 쓰게 되면 그 노조를 굳이 그러니까 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노조가 생겼는지 그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것은 1차 산업혁명 때 분업화가 됐고 2차 산업혁명 때 그 자동화가 됐을 때요. 전기 가지고 자동화가 되고 컨베이어 벨트 되면서 자동화가 됐는데 자동화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많이 필요 없어져서 그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지금의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사람을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생긴 거예요. 실제 한국에 보면은 회사가 어렵다면 구조조정한다고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거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별로 안 쓴 그런 기업이라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그 단순 제조업의 레벨로 낮춰놨기 때문에 삼성도 노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제3 산업혁명, 반도체 혁명, IT 혁명이 제대로 미국처럼 일어났으면 노조 없어져요.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천연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 1등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2등은 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2등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독교 그 복음에서는 1등이에요. 한국이 1등이에요. 이제 경제도 그렇게 가고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이에요. 이것이 다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 때 제가 반도체에 대한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 경제 대국으로 2등 국가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경제 대국으로 1등 국가인 미국하고 2등 국가 사이는 초격차가 나는데, 한국이 2등 국가가 됐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2등은 2등 비슷하고 2등과 3등이 초격차가 날 거예요. 그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책 그러니까 엘리트 후원도 하시고 이 반도체 책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이런 반도체가 있단다. 우리가 두뇌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공부할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어서 실리콘밸리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통일되면 평양에도 실리콘밸리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통일만 그렇게 통일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만주까지 한국 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선교의 1등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2등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1등하고 미국하고 대도 그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을 제끼고 한국을 택하셨어요. 일본은 자유주의 신학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면서 일본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폭삭 망했고요. 지금도 아직도 기독교가 거의 0.몇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세계 1등까지 했었던 만 25살 때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그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래서 그 소련 연방에서도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중간치기 과학자들 말고요, 꼭대기 끝에 올라간 사람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요. 실제 제가 그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창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계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을 전해가는 역사가 세계 역사인데, 그것이 영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20세기까지는 그 바닥층서부터 이렇게 뒤집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유태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걸었던,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유태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계통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유일신론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은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로만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산주의하고 손 붙잡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신론의 인도 사람.